앵무새를 키우시는군요. 윤서영이 베란다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동만은 서영을 거실로 안내한 후 따뜻한 차를 우려내어주고 있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서영은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지만 초록이를 본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죠. 네, 아내가 키우던 걸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동만은 7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순이를 떠올리며 답했어요. 회색 앵무새 초록이는 순이가 생전에 얼마나 아꼈는지 모르는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오랜 군복무를 마친 동만에게는 처음엔 시끄러운 존재였지만 이제는 유일한 대화 상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초록이가 갑자기 날개를 퍼덕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동만은 깜짝 놀라며 베란다 쪽을 바라봤어요. 초록이는 보통 순이가 가르쳐준 안녕하세요, 맛있어 같은 말들만 반복했는데 나쁜 사람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순이가 그런 말을 가르쳐준 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위험해, 위험해. 초록이의 외침이 계속되자 동만은 당황했습니다. 새장 안에서 초록이가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어요. 날개를 퍼덕이며 마치 무언가 경고하려는 듯한 행동이었죠. 죄송합니다. 평소엔 이러지 않는데 낯선 분이 오셔서 그런 것 같네요. 동만은 서영에게 사과하며 초록이를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초록이는 여전히 계속 소리쳤습니다. 괜찮아요. 동물들은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서영은 태연하게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동만의 마음 한구석엔 묘한 불편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순이가 살아있을 때 늘 말했던 것이 떠올랐거든요. 초록이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했었죠. 어르신, 혹시 제가 간병인으로 일하게 된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서영이 화제를 돌리며 물어봤어요. 차분하고 전문적인 어조였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다고 했던 조카 지훈의 말이 떠올랐죠.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서영이 일어났습니다. 동만은 일주일 정도 시험 삼아 해보기로 약속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죠. 서영이 나간 후에도 초록이는 한참 동안 흥분 상태를 유지했어요. 동만은 새장 앞에 앉아 초록이를 바라봤습니다. 초록아, 왜 그랬니? 그 사람이 뭐가 이상한 거야? 초록이는 동만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밤 동만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영의 밝은 미소와 초록이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과연 이 불안감이 노인의 기우일까? 아니면 정말 무언가 이상한 일이 시작되는 것일까? 서영이 간병인으로 일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처음 일주일간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서영은 정말 전문적이고 친절했습니다. 아침마다 정확히 9시에 와서 동만의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하고 집안일을 깔끔하게 처리했죠. 그런데 2주째부터 서영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어르신, 요즘 컨디션이 어떠세요?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실제로 동만은 며칠 전부터 몸이 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평소 규칙적으로 하던 산책도 거리를 줄여야 할 정도였습니다. 피곤하긴 해요. 잠도 잘 안 오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영양 보충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홍삼차를 준비해 왔어요. 서영이 그날부터 가져온 홍삼차는 진한 갈색빛에 달콤한 향이 났습니다. 확실히 비싼 홍삼을 쓴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초록이의 반응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나쁜 사람, 위험해. 서영이 홍삼차를 가져올 때마다 초록이는
더욱 심하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상한 건 초록이가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영이 주방에서 홍삼차를 우리고 있을 때 초록이가 갑자기 외쳤어요. 정다희, 정다희. 동마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다희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 것이었거든요. 순이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 이름이었어요. 초록아, 정다희가 누구야? 하지만 초록이는 대답 대신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서영이 거실에서 전화를 받는 중에 초록이가 들은 말을 따라한 것이었습니다. 네, 정다희예요. 서영의 전화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초록이가 따라했습니다. 정다희, 정다희. 동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영의 진짜 이름이 정다희라는 뜻인가? 그렇다면 왜 윤서영이라고 했을까? 그날부터 동마는 더욱 주의 깊게 서영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초록이가 하는 말들도 더 신경 써서 들었습니다. 보험, 보험. 초록이가 또 새로운 말을 했어요. 이번에는 보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동마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최근에 보험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초록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배웠을까? 며칠이 더 지나자 동만의 몸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식욕도 없어졌죠. 어르신,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서영의 제안에 동만은 평소 다니던 내과를 방문했습니다. 혈액 검사와 기본 검진을 받았지만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어요. 특별한 이상은 없으시네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 검진에서는 모든 걸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특별한 증상이 있으면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의사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온 동만에게 서영이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어르신, 홍삼차와 함께 종합 비타민도 드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그날 밤 동만은 이상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서영이 돌아간 후 정리를 하다가 주방 쓰레기통에서 작은 봉지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흰색 가루가 조금 남아있는 봉지였는데 라벨이 완전히 찢어져서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뭘까? 동마는 봉지를 자세히 살펴봤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홍삼차에 뭔가 다른 것이 들어간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또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아내 순이가 나타나 뭔가 경고하려는 듯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초록이의 외침이 들렸어요. 위험해. 도망쳐. 며칠이 더 지나자 동만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오랜 군 복무에서 체득한 위험 감지 능력이 계속 경보음을 울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초록이의 행동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변하고 있었어요. 정다희, 나쁜 사람, 약. 초록이는 이제 세 단어를 연결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마치 경고하듯이 말이에요. 동마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거를 수집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은퇴 후 창고에 보관해둔 옛날 감시 장비들은 최신 스마트폰과 호환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먼저 동마는 조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아, 혹시 집에 작은 카메라 같은 거 설치할 수 있을까? 왜요? 무슨 일이세요? 아, 그냥. 혼자 있다 보니까 보안이 걱정되어서. 지훈은 주말에 와서 간단한 홈 카메라를 설치해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마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창고에서 10년 전 장비들을 꺼내 살펴봤어요. 다행히 수신기는 아직 작동했지만 스마트폰과 연결하는 데는 여러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우선 오래된 노트북을 찾아내서
USB로 수신기와 연결했어요. 그 다음 노트북의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원격 접속할 수 있는 앱을 설치했죠. 과정이 복잡했지만 결국 성공했습니다.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녹화는 가능했어요. 새벽 5시 서영이 오기 전에 동만은 조심스럽게 카메라들을 설치했습니다. 거실 책장 뒤, 주방 상단, 현관 근처에 하나씩 숨겨놓았어요. 오전 9시 서영이 평소처럼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여전히 좀 피곤하네요. 서영이 홍삼차를 준비하는 동안 동만은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화면을 확인했어요. 흐릿하긴 했지만 서영이 주방에서 무언가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서영이 거실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초록이가 그 대화를 그대로 따라한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정다희예요. 서영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언제쯤 처리될까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초록이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고 서영이 전화를 끊은 후 따라했습니다. 정다희, 처리, 시간. 동만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서영이 정말로 정다희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고 뭔가를 처리한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저녁 서영이 돌아간 후 동만은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어요. 화질이 좋지 않아서 자세한 건 보이지 않았지만 서영이 홍삼차를 우릴 때 작은 무언가를 넣는 것 같은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동만은 더 이상 홍삼차를 마시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부터 차를 받아서 마시는 척하다가 몰래 화분에 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몸의 컨디션이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손발 저림이 줄어들고 집중력도 돌아왔습니다. 뭔가 홍삼차에 문제가 있었구나. 하지만 서영은 동만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요즘 홍삼차를 잘 안 드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잘 마시고 있는데. 동만은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군요. 컵이 그대로 있길래. 서영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동만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서영이 급하게 나가면서 가방을 제대로 닫지 않았던 것이에요. 가방 속에서 살짝 보이는 서류들 중에 보험 관련 문서가 있었습니다. 동만의 이름이 적힌 생명보험 가입 신청서였어요. 하지만 서명은 자신이 한 게 아니었습니다. 5억 원? 보험 금액을 보고 동만은 경악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다희라는 가명, 홍삼차에 넣는 이상한 물질, 그리고 거액의 생명보험. 초록이가 계속 경고해온 것이 맞았던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걸 누가 믿어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조카 지우는 서영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동만은 옛 동료가 떠올랐습니다. 헌병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후배 강민수. 제대 후 사설탐정 일을 한다고 들었던 그가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동만은 오래된 주소록을 뒤져 민수의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수첩에 적힌 번호가 아직 유효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나 김동만이다.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어쩐 일로 연락을 주셨어요? 민수의 반가운 목소리가 동만에게는 희망처럼 들렸어요. 민수야, 혹시 시간 있으면 상담 좀 부탁하고 싶은데 좀 복잡한 상황이라서. 동만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간병인의 이상한 행동, 앵무새가 들은 대화 내용,
그리고 몰래 가입된 생명보험까지. 처음엔 황당해할까 걱정했지만 민수는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선배님, 요즘 노인 대상 보험 사기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패턴이 딱 그거네요. 일단 그 간병인에 대해 조사해 보겠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윤서영이라는 이름으로 간호조무사 자격부터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혹시 정다희라는 이름도 같이 조사해 보죠. 이틀 후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선배님, 큰일입니다. 윤서영이라는 이름으로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어요. 보건복지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기록이 없습니다. 동만의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정다희라는 이름으로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뭔데? 정다희는 노인 대상 사기 전과가 3건 있습니다. 모두 보험 사기 관련이에요. 수법이 거의 똑같아요. 간병인으로 접근해서 신뢰를 얻은 다음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시키고 민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동만은 모든 걸 이해했어요. 선배님, 정다희는 5년 전에 출소했어요. 그 이후로는 행적이 묘연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경찰이 수사 중이었어요. 그럼 나는 7번째 타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배님, 정말 조심하세요. 이전 6명의 피해자들은 모두 민수의 말이 끝나지 않았지만 동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조카 지훈이었어요. 고모부 간병인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동만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연락? 고모부께서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시고 같은 말씀을 반복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혼잣말도 많이 하시고 동만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서영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말을 했다고? 네. 어젯밤에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하시면서 집안을 계속 뒤지셨다고.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만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지훈아, 나는 정상이야. 오히려 그 간병인이. 고모부, 혹시 간병인 선생님을 의심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그런 것도 치매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하던데. 동만은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서영을 의심한다고 말하면 정말로 치매 환자 취급을 받을 게 분명했거든요. 알겠다. 병원에 가보마.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조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전화를 끊은 후 동만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 서영의 말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민수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선배님, 수사 기록에 따르면 비소 계열 화합물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소량씩 장기간 투여하면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독성학 정밀 검사를 해야 검출 가능하죠. 동만은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왜 병원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요. 지금 상황으로는 경찰도 움직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날 저녁 서영이 왔을 때 초록이는 더욱 격렬하게 소리쳤습니다. 정다희, 나쁜 사람, 위험해. 서영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금세 평소의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앵무새가 너무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혹시 베란다로 내보내는 게 어떨까요? 괜찮습니다. 원래 좀 그래요. 하지만 동만은 서영의 눈빛에서 위험한 기색을 느꼈어요. 초록이를 없애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동만은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내일은 홍삼차를 마시는 척하면서 서영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민수에게 모든 상황을 녹음으로 남겨 전송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초록아, 내일이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 너도 조심해야 한다. 초록이는 동만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민수로부터 확실한 정보를 얻은 동만은 더욱 조심스럽게 서영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서영이 가져오는 홍삼차는 더 이상 입에 대지 않고 몰래 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몸의 컨디션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손발 저림이 줄어들고 집중력도 돌아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자신의 의심이 옳았다는 확신이 섰죠. 어르신, 요즘 약을 잘 안 드시는 것 같은데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예리한 관찰력으로 동만의 변화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약이요? 잘 먹고 있는데요. 동만은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치매 환자인 척 연기해야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서영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동만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서영이 화장실에 간 사이 동만은 재빨리 행동에 나섰습니다. 평소 서영이 조심스럽게 지키던 가방 근처로 다가갔어요. 가방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아서 안쪽이 살짝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재빨리 가방을 열어봤어요. 지갑 안에서 신분증을 발견했을 때 동만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사진은 서영이 맞았지만 이름은 정다희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어색했습니다. 종이 질감이 일반적인 자격증과 달랐고 발급기관의 로고도 미묘하게 달랐어요. 오랜 군 복무 중 서류 업무 경험으로 위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작은 노트에 적힌 메모들이었습니다. 김동만 66세, 독거, 조카 1명, 재산 약 8억 추정, 생보 가입 완료 5억 원, 3주차부터 농도 증가, 조카가 의심 시작, 치매 증상 강조할 것. 동만은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어르신, 뭐 하세요? 갑자기 들린 서영의 목소리에 동만은 깜짝 놀랐어요. 재빨리 가방을 원래 자리에 놓고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 물 좀 마시려고 하다가 어지러워서. 서영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동만을 바라봤어요. 가방 주변을 살펴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쉬시는 게 좋겠어요. 그날부터 서영은 가방을 더욱 조심스럽게 지켰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가방을 들고 가거나 동만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놓았죠. 며칠 후 지훈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서영과 함께였어요. 둘이 사전에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짐작이 갔죠. 고모부, 요즘 컨디션은 어떠세요? 좋아졌어. 걱정 마라. 그런데 간병인 선생님 말씀으로는 여전히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동만은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르신께서 자꾸 제 가방을 뒤지려고 하세요. 그리고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시고. 그런 적 없는데? 고모부,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치매 초기에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훈아,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고모부, 왜 자꾸 간병인 선생님을 의심하세요? 그분은 자격증도 있고 그 자격증이 진짜인지 확인해 봤어? 지훈이 잠시 당황했어요. 실제로는 추천만 받고 자격증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거든요. 그건 믿을 만한 분이 추천해 주셔서 한번 확인해 봐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서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동만은 서영의 눈빛에서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서영이 평소보다 진한 홍삼차를 가져왔습니다. 달콤한 향이 더욱 강했어요. 어르신, 오늘은 특별히 좋은 재료로 우렸어요. 꼭 드셔보세요. 동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마시는 척하고 서영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기로 한 것이죠. 차를 입에 댔지만 삼키지 않고 몰래 뱉어냈어요. 그리고 곧 기절한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실제로 입안에 약간 남은 차 때문인지 조금 어지러웠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서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서영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군 복무 시절 훈련받은 인내력을 발휘해 완벽하게 기절한 척해야 했어요. 동만은 소파에 기대어 완전히 의식을 잃은 척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연기했어요. 군 복무 시절 위장 훈련에서 배운 기술이 이런 순간에 빛을 발했습니다. 서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동만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전문적인 손길이었습니다. 몇 분간 관찰한 후 서영은 안심한 듯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됐네. 서영이 혼잣말을 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동만은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들었어요. 여보세요? 네, 정다희입니다. 드디어 본명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동만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계속 잠든 척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농도를 좀 높였어요. 거의 한계치까지요. 이제 2, 3일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서영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톤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조카가 의심하기 시작해서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치매 증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자격증 확인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초록이가 서영의 목소리를 따라했습니다. 정다희, 끝날 것 같아. 서영이 짜증스럽게 초록이를 바라봤어요. 그 앵무새가 계속 문제네요. 처음부터 제 말을 따라해서 거슬렸어요. 전화 너머에서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고 서영이 대답했습니다. 네, 보험금은 5억이에요. 수수료 빼고 4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번 건이 마지막이라고 하셨으니까 확실히 처리하겠어요. 동만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었고 이것이 마지막 건이라는 말에 더욱 소름이 끼쳤습니다. 비소는 검출하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3개월간 소량씩 투여했으니까 자연사로 보일 거예요. 다만 독성악 정밀 검사만 안 하면 되는데 서영이 계속 통화를 이어갔어요. 조카가 워낙 의심스러워하니까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매 진단받으면 법적 능력도 제한되고 이때 초록이가 또다시 서영의 말을 따라했어요. 정신병원, 치매, 정말 거슬려요, 저새가. 내일은 없애버려야겠어요. 서영의 말에 동만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 더 들어야 할 것이 있었거든요. 네, 내일 오전에 농도를 최대로 해서 마지막으로 줄 예정이에요. 그러면 몇 시간 안에 끝날 거예요.
서영이 구체적인 계획까지 말하고 있었어요. 동만은 이 모든 대화가 카메라에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까지 6명 다 성공했으니까 이번에도 문제 없을 거예요. 6명. 동만 이전에 이미 6명이 희생되었다는 뜻이었어요. 전화를 끊은 서영은 동만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홍삼차 컵을 설거지하고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내 확인했어요. 내일이면 끝이네. 서영이 혼잣말을 하며 병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독성물질이 들어있는 병인 것 같았어요. 내일 또 오겠습니다. 깊이 주무세요. 서영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동만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돌아올지 몰랐거든요. 완전히 안전해진 후 동만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초록아, 고생했어. 내가 계속 경고해줘서 다행이야. 초록이는 동만을 보며 안도하는 듯한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서영이 했던 말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정다희, 끝날 것 같아. 6명. 동만은 스마트폰으로 녹화 상황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하지만 문제는 내일이었습니다. 서영이 말한 대로라면 내일 아침이 마지막 기회일 것이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동만은 즉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 정말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동만은 어젯밤 일어난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서영의 전화 통화 내용과 녹화된 영상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선배님, 대단하십니다. 이제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죠. 그 전에 조카부터 설득해야겠어. 가족이 믿어주지 않으면 소용없거든. 선배님, 내일 아침이 위험하다고 하셨죠? 제가 경찰에 미리 연락해 두겠어요. 만약을 위해서요. 동만은 민수의 제안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오늘 꼭 와야 할 일이 있어. 아주 중요한 걸 보여줄 게 있거든.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와서 보면 알아. 그리고 간병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지훈은 의아해했지만 오후에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동만은 모든 증거를 정리하며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초록아,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야. 너도 조심해야 해. 초록이는 동만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오후 3시 지훈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동만의 목소리가 이상했던 게 신경 쓰였던 모양이었죠. 고모부,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는데. 실제로 동만은 어젯밤 한숨도 못 잔 탓에 얼굴이 초췌했어요. 괜찮다. 들어와라. 중요한 걸 보여줄 게 있어. 동만은 지훈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지훈아, 내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해. 하지만 끝까지 들어봐. 네, 말씀하세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있었어요. 동만은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서영의 진짜 이름이 정다희라는 것, 위조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것까지요. 고모부, 그건 너무. 증거가 있어. 동만은 스마트폰으로 어젯밤 녹화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서영이 전화로 정다희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구체적인 살인 계획을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어요. 지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평소 알고 있던 친절한 간병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내일 오전에 농도를 최대로 해서 마지막으로 줄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더 있어. 동마는 정다희의 가방에서 발견한 메모 내용도 보여줬어요. 자신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범행 계획이 적힌 것들이었습니다. 6명이라고 했어. 나 이전에 이미 6명이 죽었다는 뜻이야. 지우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도 안 하고. 그때 초록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정다희, 6명, 끝날 것 같아. 지훈이 놀라며 초록이를 바라봤어요. 저새가 정말로. 응. 초록이가 서영. 아니, 정다희가 전화하는 걸 다 듣고 따라한 거야. 동마는 초록이가 어떻게 정다희의 대화를 학습했는지 설명했어요. 앵무새의 뛰어난 청각과 모방 능력, 그리고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까지. 정말로 저새가 고모부를 구한 거네요. 지우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지훈이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났습니다. 정다희가 온 것이었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이른 시간이었죠. 어르신, 안녕하세요. 정다희는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실에 지훈이 있는 걸 보고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훈 씨도 와 계시네요. 네, 고모부 상태를 확인하러 왔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본 영상들 때문에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웠거든요. 정다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주변을 둘러봤어요.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과 노트북, 그리고 두 사람의 경직된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때 초록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정다희, 정다희, 6명, 끝날 것 같아. 정다희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설마, 들킨 건가요? 평소의 밝은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정다혜 씨 맞죠?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정다희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어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죠?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 초록이가 계속 경고해줬거든. 정다희는 초록이를 노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 앵무새 때문에 일이 꼬였네요. 바로 그때 지훈이 재빨리 112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긴급 상황입니다. 살인 미수범이 현재 저희 집에. 정다희는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수가 미리 연락해둔 덕분에 경찰이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몇 분 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동만 씨 댁 맞으시죠? 경찰이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동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경찰은 정다희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동만이 준비한 모든 증거를 확인한 후였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네요. 잘 대처하셨습니다. 경찰관이 동만을 칭찬했어요. 특히 음성 녹음과 영상 증거가 결정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정다희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 앵무새만 없었다면. 동만은 초록이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초록이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이었어요. 고모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의심했던 것도, 그런 사람을 소개해드린 것도. 지훈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괜찮다. 이제 끝났으니까. 하지만 동만의 몸에는 아직 독성 물질이 남아 있었어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해독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동만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3개월간 지속적으로 투여된 비소 화합물로 인한 급성 중독 증상이었어요. 의사들은 조금만 늦었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모부 깨어나셨어요. 지훈이 병상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며칠째 병원에서 지키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병원이에요. 독성물질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동만의 머릿속이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정다희의 체포, 그리고 마지막에 마신 홍삼차까지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초록이는? 걱정 마세요. 제가 매일 돌봐드리고 있어요. 초록이가 고모부 걱정을 많이 해요. 의사가 와서 상태를 설명해 줬어요. 다행히 해독 치료가 성공적이었고 2주 정도 더 입원하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다희는 어떻게 됐나? 구속됐어요. 경찰 조사 결과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총 6건의 비슷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해요. 고모부가 7번째였고요. 지훈이 자세한 수사 결과를 설명해 줬어요. 정다희는 간병인으로 위장하여 독거노인들에게 접근한 후 위조 서명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시키고 비소를 이용해 독살하는 수법을 반복해왔다고 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은 모두 지훈의 말이 끝나지 않았지만 동만은 이해했어요. 자신만이 유일한 생존자였던 것이죠. 초록이가 없었다면 나도 그렇게 됐을 거야. 2주 후 동만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초록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초록아, 보고 싶었어? 동만아, 살았어. 살았어. 초록이가 새로운 말을 배웠네요. 동만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나를 구해줬구나. 정말 고마워. 그때 초록이가 익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만아, 건강해야 해. 조심해야 해. 아내 순이의 목소리였어요. 마치 순이가 초록이를 통해 남편을 지켜준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어요. 이웃집 할머니 정순옥이었습니다. 동만 씨, 큰일 당하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괜찮습니다. 순옥은 직접 만든 미역국과 밑반찬을 가져왔어요. 앞으로는 혼자 계시지 마세요. 제가 자주 와서 확인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순옥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동만은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순이 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동만 씨는 혼자 두면 안 된다고. 너무 착해서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른다고요. 그런 말을 했나요? 네. 그래서 제가 더 신경 써야 했는데 미안해요. 그날부터 순옥은 거의 매일 들러 동만의 안부를 확인했어요. 함께 산책도 하고 때로는 같이 장도 봤습니다. 지훈도 예전보다 훨씬 자주 찾아왔어요. 고모부,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올게요. 그리고 고모부 말씀을 더 잘 들어보겠어요. 고맙다, 지훈아. 어느 날 오후 동만은 초록이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초록아, 우리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초록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어요. 가족, 좋은 사람들, 안전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동만은 아내 순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초록이가 우리를 지켜줬어. 정말 고마운 가족이야. 며칠 후 민수가 찾아왔어요. 선배님, 정다희 재판 결과 나왔어요. 무기징역이에요. 그렇군. 그리고 선배님께서 유일한 생존자라는 게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와요. 비슷한 사건들을 수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요. 동만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그날 저녁 순옥이 저녁을 함께 하자며 찾아왔어요. 지훈도 퇴근 후 합류했습니다. 작은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초록이도 가족이니까 같이 있어야죠. 순옥이 웃으며 초록이에게 과일을 건네줬어요. 고마워. 좋은 사람. 초록이가 순옥에게 말하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동마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었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밤이었습니다. 지훈이 더 자주 찾아오고 순옥이 매일 안부를 확인하고 무엇보다 충실한 동반자 초록이가 있었어요. 내일은 순옥 씨와 함께 산책을 가야겠어. 동마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될 것이었어요. 혼자가 아닌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큰 진실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동만, 지훈, 순옥, 그리고 혼자 지내시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살아있는 이야기였습니다.